강아지 산책 훈련 꿀팁 4가지. 강아지와 함께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보호자님들은 강아지에게 끌려다니면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 중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강아지 산책 훈련이 필요한데요. 먼저 강아지는 왜 산책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강아지 사회화 훈련에 아주 좋습니다. 사회화 훈련을 적절히 받지 못한 반려견은 사회성 발달이 떨어지게 되고 겁장이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겁이 많아지게 되면 주위 것들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가 오지 못하도록 자주 짖게 됩니다. 산책을 통해 낯선 환경을 조금씩 익숙한 환경으로 바꿔주고 산책 중 만난 이웃집 강아지와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낯선 사람의 냄새도 맡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강아지 사회화 훈련에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두 번째, 강아지 건강을 위해서라도 산책은 꼭 해야 합니다. 강아지는 산책을 통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선한 외부 공기와 냄새를 맡으면서 서서히 주위 환경에 익숙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됩니다. 적절한 산책은 강아지 체중 조절과 소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도 하루 꼭 10분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보호자와 반려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강아지는 낯선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산책을 하면서 보호자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보호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책을 통해 강아지와 신뢰가 쌓이면 훈련에도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강아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강아지는 시력이 정말 나쁜 동물입니다. 그래서 청각과 후각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산책은 냄새를 통한 호기심 충족과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입니다. 매일 같은 코스로 산책을 하는 것보다 평소 다니던 코스에 익숙해질 때 다른 코스로 산책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코스를 바꿀 수가 없다면 주말엔 야외로 나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듯 강아지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많은 병을 앓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 행동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 강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쌓이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강아지는 재미있는 놀이를 찾게 됩니다. 제일 만만한 것이 휴지나 벽지 그리고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뒤지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문제 행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짖기도 하고 보호자의 손, 팔, 다리를 무는 강아지도 많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에게 문제 행동이 생기기 전에 매일 10분씩이라도 산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4가지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지역에서는 강아지를 안고 이동하기. 대부분의 보호자는 익숙한 코스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합니다. 어디가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지, 어디가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인지, 공원이라면 밤에 동네 형 언니들이 술을 먹고 어디쯤에 남은 술과 구운 오징어를 버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 강아지들에게 큰 위험이고 위협입니다. 산책 중에는 우리 보호자도 모르는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초소형, 소형 강아지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 대형견과 산책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놀라 도망가는 모습에 흥분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음식이나 뼈조각 같은 것이 떨어져 있다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지역이라면 강아지를 안고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칫 잘못된 사고로 산책은 무서운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자의 옆으로 보호자의 리드로 산책하기. 산책 훈련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입니다. 강아지는 발가락으로 걷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걷는 사람보다 빨리 걷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면 보호자가 강아지에게 산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강아지의 리드줄을 느슨하게 잡고 반대 손으로는 목에 가까운 위치에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자, 출발 등의 명령어와 함께 걷기를 시작합니다. 보호자보다 앞서서 나가려고 할 때 리드줄을 당기면서 멈춰, 기다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가자, 출발 이라고 명령어를 말합니다. 방향을 바꾼 후에도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 멈춰, 기다려 라고 말한 후 강아지가 잘 따라하면 간식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명령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가자 그리고 멈춰를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훈련을 반복하면 강아지가 보호자의 리드대로 보호자의 보폭에 맞추어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잊지 말고 폭풍 칭찬과 함께 또 간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일주일 훈련이면 충분히 보호자의 리드대로 우리 집 강아지가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노즈워크 하기. 먼저 노즈워크의 정의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노즈워크란 강아지들이 충분히 냄새를 맡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코를 이용한 모든 활동을 노즈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즈워크는 강아지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호기심도 채워주고 쌓인 에너지도 없애버리는 좋은 행동인 동시에 신나는 놀이입니다. 무엇보다도 보호자와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산책 중 강아지가 냄새를 맡기 위해 잠시 멈춘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강아지와 만났을 때도 냄새를 통해서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산책 중 너무 흥분하지 않게 하기. 대부분의 반려견은 집 밖으로 나가면 일단 흥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아지는 너무 기쁘고 들뜬 마음에 쉽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산책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강아지를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보호자를 산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책 시작 전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 앞이나 문 앞에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분을 기다렸는데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줍니다. 강아지가 충분히 진정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출발하셔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흥분하면 재미있는 산책을 할 수도 없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꼭 훈련시켜야 합니다. 산책 중에 흥분을 했다면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 흥분을 가라앉히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간식으로 보상을 또 해줍니다. 오늘은 산책을 왜 해야 하는가와 산책할 때 좋은 꿀팁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책은 우리의 반려견에게 너무나도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간, 바로 밥 먹는 시간과 산책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삶에 지쳤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을 위해 하루 꼭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반려견과 산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반려견을 사랑하는 보호자의 애정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비숑 프리텔 짱아 실버푸들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